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만원 농원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오늘은 사과 대추나무 가지치기와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지치기를 잘 해서 내년도에 알이 굵고 벌레 안 먹고 또 실한 대추를 달리게 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치기를 하려면 좀 시기가 좀 있어야 되긴 하지만 미리 이걸 인지하고 있으셨다가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달고 맛있는 굵은 사과대추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과대추 나무는 가지치기를 보통 2번 합니다. 이렇게 가지치기 기본은 뭐냐면, 자 보시면 사과대추 나무 가지가 지금 좀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면 많은 과실수를 텃밭을 심은 분들이 정전을 잘 안 하고, 즉 가지치기를 잘 안 하고 보통 이렇게 놔두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사과대추가 안 달리는지, 많이 달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전지를 많이 잘라줘야 됩니다. 왜냐면 사과대추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나무의 특성. 사과대추나무와 복주 대추나무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과대추나무는 1년생 나무에서 새순이 나서 거기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열매가 달리는 거거든요. 이 기본 지식을 알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면 바로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도 복숭아나 사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꺼번에 꽃이 핀 다음에 한꺼번에 거의 지거든요. 근데 사과 대추나무는 꽃이 보통 5월 말에서 6월 거의 중순 말 정도까지 한 달간 꽃이 폈다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추나무 같은 경우에는 꽃이 필 때 반드시 3-4번은 약을 잘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전에 사과나무 대추를 너무 맛있게 가을에 딱 익었을 때 딱 먹으면 어때요? 사진에서처럼 벌레가 되게 많이 신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약을 안 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꽃 필 때 뭐 약을 치면 수정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쳐야 됩니다. 다만 이 대추나무에 맞는 약을 쳐야만 벌레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맞지 않는 약을 치시거나 잘못 치셨을 때, 또 농도를 달리해서 너무 고농도로 치셨거나 했을 때 수정이 안 되는 등 이런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꼭 그에 맞는 약을 치셔야 됩니다. 이 나무는 한 8년이 좀 넘은 사과 대추나무입니다. 사과 대추나무 크기가 마무리가 되자마자 이제 또 내년에 사과나무 대추를 잘 키우고 또 사과 대추를 잘 열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가지치기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이 영상 내용의 준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내년도 사과대추를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안 열리는 사과대추 농사의 큰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오늘 아주 중요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열매 순 사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과대추 나무는 가지치기를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대추가 열렸던 애들입니다. 열매순인데요. 열매들이 지금 이제 아직도 이렇게 좀 파랗게, 여기 딱 보면은 이제 좀 파랗게 아직도 이제 물이 좀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서야 이제 떨어지려고 이제 이렇게 툭 건드리면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열매가지, 즉 열매가 열리는 가지입니다. 똑똑 만지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 물이 다 내려가고 뿌리 쪽으로 가지에 이제 물이 없게 되면 이제 똑똑 다 부러지게 됩니다. 다 떨어지게 됩니다. 바닥으로. 바람이 불면 이제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렇게 말 그대로 앙상하게 말 그대로 대추나무 가지만 남게 되는데요. 요때부터 이제 가지치기 하는 거를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그럼 언제 가지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아직까지 이렇게 대추나무 열매 순을 딴 곳을 보면 가지 아직도 파란 기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12월 14일입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의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대추나무 가지에 지금 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추나무 가지에 있는 물들이 다 뿌리 쪽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잎이 떨어진 지 불과 한 일주일 조금 넘는 일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최근에 눈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면서 이제 잎들이 많이 떨어지고, 아직도 단풍잎이나 산에는 나무들이 아직도 잎들이 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가지가 물이 내려가는 시기는 보통 12월 중순 이후로 넘어가야 어느 정도 이제 뿌리 쪽으로 물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사과대추 나무는 저는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에 가지치기를 해주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뭐 빠르면 12월 달에도 괜찮은데, 그래도 안전하게 하려면 조금 1월 달 이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가지치기를 해주고 나면 한겨울에 굉장히 더우면 물이 안 내려간 상태에서 가지치기를 해주면 동해를 입습니다.
동해를 입어서 가지를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 자른 부분부터 이제 얼기 시작해서 가지가 죽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새순이 내년에 안 나오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한겨울 좀 지나고 좀 비록 추울 때 같이 가지치기를 하더라도 그때 가지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가지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셨고, 또 매번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워 하셨을 텐데요. 제가 미리 오늘 가지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치기 하는 시기는 저는 보통 1월달 이후 2월 초쯤에 하라고 추천을 드렸고, 가지치기는 저는 이 가운데 주목, 즉 큰 중간 기둥 가지 주목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가지치기를 해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애들은 다 잘라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온 애들은 다 잘라주고 가운데 쪽 기둥처럼 되어 있는 요 나무만, 메인 나무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주면 또 내년에 다시 여기서 봄에 다시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보여드리면 다른 과실나무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어 우리 주위에 과실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한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 기분은 본 나무 기둥에서 1년생 나무가 이렇게 자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음에 수영을 잡았던 그 나무만 남겨두고 1년생 동안 자른 격가지들은 무조건 다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대추가 많이 달고 맛있는 굵은 사과대추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과대추 가지치기를 왜 하냐? 가지치기 기본은 뭐냐? 일단은 통풍이 잘 돼야 하고 햇볕이 잘 들어야 되는데 수영이 지그재그로 햇볕이 잘 들게끔 지그재그로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지치기 정자인데 기본입니다. 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여기도 지금 이게 다 1년생인 지금 한 마디 정도, 여기 지금 여기까지 나온 한 마디 정도만 남겨두고 그렇게 다 잘라주고 면 됩니다. 여기도 한 가지 자르고, 자, 여기 다 이렇게 뭐 한 마디를 난 남겨두고 잘라도 다 자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딘가 모르게 새순이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마디 정도 이렇게 놔두면 이건 잘라도 됩니다. 지금 작년에 요만큼 놔뒀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마디만 놔두고 잘라주는 겁니다. 시원스럽게. 자, 지금 보시면 몇 이제 밑에 수영이 잡힌 겁니다. 이만큼 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자란 거고, 여기 지금 굳이 여기 이거를 자를 필요 없이 한 이 정도는 잘라줘도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잘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여기서 이만큼 또 자라거든요. 이렇게 넓게 이렇게 벌어졌죠. 자, 마찬가지로 그냥 원가지 처음에 잡아놨던 수영 그것만 남겨두고 무조건 다 잘라주는 겁니다. 잘라주면 이렇게 시원스럽게 다 잘라주면 올해는 대추가 많이 달리고 알이 굵습니다. 맛도 좋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를 또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지가 이렇게 1년생이지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잘라낸 자리에 쭉 올라와. 그러면 이제 대추나무 같은 경우에는 6월 말 그 정도 돼서 가지치기를 한 번 더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 시기에 한 번 하고 2월 말이나 3월 달에 한 번 하기도 하고 추가로, 그 다음에 6월 달에 그때 새순이 막 오르고 꽃이 피고 할 때 또 한 번 더 가지치기를 해주거든요. 왜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한 70에서 80cm 자라면 그 위에 여기 성장점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린 것들은 알이 훨씬 더 굵어지는 거예요. 굵어지기 때문에 여기 위에 성장점을 갖다가 2차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막 달립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꽃눈이 이게 있어서 그 꽃눈 대충 하면은 그게 그래서 이게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여섯 마디 뭐 이렇게 마디가 있으면 첫 마디에 자라는 거는 여기서 한 조금만 자라면 여기서 그냥 제일 실한 놈을 딱 잘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점을 잘라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파리가 막 나오거든요.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그럼 요게 이 이파리가 막 나오면 요게 꽂는 역할을 해서 이제 잎사귀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나무의 활동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심 역할, 에너지 공급원, 에너지를 모아서 뿌리로 내리면 이제 양분이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과실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2번 가지치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싹이 나온 거죠. 여기서 새순이 나와서 이만큼 제가 볼 땐 70, 80cm 정도까지 키운 건데,
그 정도까지 크고 이제 뒤에 이제 순을 집어주는 거죠. 얘가 이제 새로 나온 건데 그러면 겨울에는 가지치기 할 시기에 다시 여기를 잘라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면 다시 여기도 보면은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까지 자질 자르고 마디 부분 이런 데서 다시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 싹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여기서 잘라주는 것보다는 본가지에서 너무 이제 주가지에 있는 데서 또 가까운 곳에 자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한 싹이 나올 수 있을 정도 한두 마디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는 겁니다. 그 뒤쪽에 너무 바짝 자르지 말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싹이 나오는 것 중에 튼실한 애 또 끝에서 나오는 애들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내년 봄에 다시 또 싹이 올라올 겁니다. 여기서 잘라주면 사이에 싹이 나오고 그 싹을 다시 이렇게 7, 80 정도 키우는 겁니다. 키우고 나서 끝에다 순을 집어주면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격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끝입니다. 자, 사과대추는 크게 3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지가 첫 번째 메인 가지에서 여기 새순 가지가 쭉 나오고 쭉 가면서 그 다음에 또 격가지가 나옵니다. 그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매가 열리는 열매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3번 나옵니다. 가지가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결국은 사과대추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새순 즉 새순 열매 여기서 열매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새순 가지에서 열매 가지에서 이걸 키우기 위해서 결국 모든 과정을 가지치기부터 해서 순치기 겨순치기 과정 이 열매 가지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마지막에는 얘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가지를 받아도 바람이 안 통하고 광합성을 잘못하거나 이래서 나무만 키우고 그대로 나무만 키우고 열매는 안 열리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할 때는 이렇게 저 키보다 조금 높은 정도 관리가 되는 정도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열매를 따고 가지치기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작업의 효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관리도 안 되고 이로 인해 통풍, 햇볕 차단으로 인한 광합성 어려움도 한 가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2m 이상 넘어가는 가지는 밑으로 유인해 주거나 아니면 가지치기를 통해서 관리해 주는 게 훨씬 관리하기도 쉽고 튼실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열매를 땄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너무 나무가 위로 올라가면 저 위에 있는 애들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서 일단은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에서 2m 정도 그 정도까지만 딱 키우고 1단 가지 뻗기 2단에 또 그렇게 가지를 뻗어나가서 이렇게 형성을 되게 하는 겁니다. 총 2단으로 보통 가운데는 다 잘라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단과 2단으로 해서 주기둥에 1단 달고 그 위에 2단으로 달아서 동서남북으로 가지를 뻗게끔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 2단에 그리고 아래 1단도 마찬가지로 동서남북으로 가지를 뻗게끔 이렇게 서로 겹치지 않게 어긋나게 지그재그로 뻗게끔 해주면은 관리해주면 햇볕 투과도 잘 되고 광합성에 큰 도움이 되고 통풍에도 굉장한 효과가 있어서 주렁주렁 튼실한 과실 열매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치기를 해주면 가운데 이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가운데 공간이 생기면 햇볕도 잘 들어가고 바람도 잘 통하고 하니까 봄에 꽃이 피면 잘 결실이 됩니다. 사과대추가 처음에 꽃은 잘 피는데 나중에 열매가 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착과가 잘 안 돼서 다 떨어져 버리고 또 어느 정도 크다가 또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대추나무는 절대적으로 햇빛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햇빛을 굉장히 잘 보는 데가 잘 열립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애들이 잘 열리는데 저 뒤쪽에 있는 애들은 조금 덜 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추나무가 확실히 광합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 공기를 잘 통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가지들이 서로 엉켜 있잖아요. 서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 뻗어 있어서 서로 간섭을 안 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제가 또 겨울에 수시로 가지치기 하는 방법을 앞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치기 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려도 이게 복조대추나무하고 사과대추나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복조대추나무는 사실 그냥 놔둬도 잘 열립니다. 근데 사과대추나무는 사실 이게 공간이 매우 한정적이고 대추나무 굉장히 수세가 좋기 때문에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뿌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뻗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영양분을 빨아오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한 해만 그냥 놔둬도 나무가 아주 산처럼 커집니다. 그러면 공간이 굉장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순도 다 안 닿게 크고 또 강합성이 잘 안 되는 곳은 또 잘 안 열리고 좀처럼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건데 복주대추나무도 가지치기를 합니다만 절대적으로 사과대추나무는 새순에서 가지가 열리기 때문에
가지에서 직접 나오는 열매 수는 다 따주는 거거든요. 그 열매들은 안 열립니다. 사과 대추나무는 그렇기 때문에 가지에서 직접 나는 열매 수는 따주는 거고, 다만 복주 대추나무는 걔네들도 열리고 새순 가지에서도 다 열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거꾸로 가지치기, 나중에 순짓기나 이런 거 할 때 봄에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과다 대추나무 키우기 관련 영상들이나 또 많은 전문가들이 알려주신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셔가지고, 제 영상도 마찬가지고 핵심만 딱 기억하시면 키우고 관리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만 잘 인지하셔도 사과 대추나무 가지치기를 하시면, 시기 적절하게 해주시면 한 나무에서 900개 이상 엄청나게 수확을 많이 해 드실 수 있고, 굉장히 맛도 좋고 또 굵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 대추나무 키우는 재미가 좋으실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가지치기 정확한 시기는 반드시 무성하게 뻗어난 가지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무조건 해주시고, 보통 한 2번 해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2월 초에 한 번, 6월달 새순이 올라왔을 때 막 올라오고 할 때 한 번. 또 하나, 5월 말이든지 6월달 그때는 꽃이 피면, 꽃 필 때는 무조건 약을 3-4번은 반드시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을에 대추를 먹었을 때 벌레가 없습니다. 자, 내년에는 꼭 겨울에 가지치기 하는 것부터 실패 없이 잘 하셔가지고 원양만원 농원 구독자분들께서 풍성한 대풍의 기쁨을 만끽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이상 원양만원 농원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자,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